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취득원가로. 그 다음에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돈 준 게 이제 취득원가일 텐데 돈 대신에 현물출자는 주식 주고 무슨 기계장치 받거나 공짜로 기계를 받거나 무상으로 받거나 그러면 뭐 돈 준 게 없잖아. 그러면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취득원가로 적는다. 자, 그럼 공정가치는 뭐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자산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온 사람은 싸게 팔려고 하고 아니 싸게 사오려고 하고 그때 만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취득원가의 구성. 자, 이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밖에서 사오면 구입원가. 돈 주고 사온 금액. 내가 직접 만들면 제작원가. 여기.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1번 내지는 9번과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즉 부대 원가를 다 더해라 이런 얘기네요. 저 자산을 취득한 목적에 맞게 그 장소와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것을 다 더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부대 원가야 뭐 운반비, 하영료, 보험료 정도인데 얘는 부대 원가가 무지하게 많아 이제. 자산이 서로 많이 다르니까 다 더하더라 이런 얘기네. 그래서 봅시다.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제 대표적인 게 기계를 설치하려고 설치 장소를 준비했대. 돈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기계 장치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운송하고 취급비가 들었어. 에? 운송비, 취급비 다 그 자산의 원가에 붙여야 되겠죠. 기계를 사는데 운반비 들었거나 뭐 취급하는데 취급비 들었거나 그 다음에 설치비가 들었다고 다 기계장치 이렇게.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수수료를 줘요. 저 기계를 내가 만들려고 설계를 시켰나 봐. 돈 주면 그 기계장치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 요거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건 채권의 강제 매입이거든요. 이건 다시 별도로 배울게. 요것도 원가에 붙인다.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 내가 뭘 사려고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자가 나가면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뭐냐면 저 자산을 취득하는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돈 나가잖아요. 요 이자가 지금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차입원가, 즉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이나 그리고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렸다. 이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는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의 돈 빌려와서 이자 나가는 거 이거는 원가에 가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 보통 세금은 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면 되는데 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 자산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라. 그 다음에 복구원가. 오늘 뭐 이름만 들어보시면 되겠다. 자,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출의 현재 가치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토지를 또는 뭐 건물을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한 50년을 쓰기로 했어.
근데 50년이 지나면, 원래 이제 산이었는데, 50년이 지나면 지금 돈 준 가격만 원가에 가산해놨겠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이걸 다 헐어야 돼.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나무도 다 심어줘야 돼. 이때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되는 돈이죠. 이 추정되는 이제 50년 후의 돈이지. 50년 후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이 금액을 원가에 가산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충당부채 인식 요건은 뒤에 이제 충당부채에서 배울 텐데 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돈 나갈 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데 요 50년 후에 예? 당연히 복구시켜줘야 되니까 돈 나갈 것이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복구 원가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9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죠. 이것도 다 원가에 가산시켜라. 자, 단 시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 하나 딸락 튀어나왔어요? 그걸 내다 팔았어. 돈 받을 수 있잖아. 그것은 빼래요. 시운전비는 원가에 가산하고 시제품을 내다 팔아서 받는 돈 이것은 빼고 이렇게 굉장히 많죠. 객관식에도 나오고 여러분 실기에서 변표 입력할 때 뭐 기계장치 취득했는데 플러스 설치장소 비용, 운송 취급 비용, 뭐 설치비, 뭐 수수료, 채권 강제 매입, 자본에 대한 차입원가가 있다든지 취득세 등이 있다든지 복구원가가 있다든지 시운전비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같이 더해서 해당 자산으로 덮어 씌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 채권의 강제 매입 뭐냐?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차를 살 때는 사기 싫어도 채권을 하나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기간이 막 몇십 년 돼. 이자율도 낮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지 가치의 차액을 그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니까.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 자, 예를 봅시다. 차가 있는데요. 취득 원가가 100만 원짜리고요. 5개월 할부로 사요. 그럼 차량 운반고 취득 금액은 100만 원짜리죠. 5개월 할부로 산대요. 그러면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끝날 텐데 차를 살 때 채권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봤더니 채권은 액면이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권의 현재 가치, 즉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쭉 이자하고 뭐 채권 15년짜리, 20년짜리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진짜 내가 사고 싶어 사면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니까 15만 원에 적어야 돼. 15만 원에 사야 돼. 자, 우리 단기 매매증권으로 이제 분류한다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뭐예요? 돈 준 걸로 적는 게 아니잖아. 그것에 공정가치로 적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적어야 되냐면 여기다 현금을 15만 원을 줬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시장 가치는 15만 원이 아니잖아. 10만 원짜리야. 10만 원만 적어야 돼 이렇게. 예? 그럼 이 5만 원 어떻게 해? 그래 이 5만 원 여기다 더 하라는 거야. 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니까 밖에서 사면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산 거잖아. 5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이 자산의 원가에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잘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냥 사면 10만 원이면 산다니까 채권을. 근데 이 차를 사려고 하니까 15만 원을 주고 사야 돼. 돈 줬지? 그 이 채권을 15만 원이라고 하면 되느냐? 단기 매매증권 편에서 배우셨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정가치를 측정해요. 그 여기 돈 준 걸로 액면으로 적으면 안 돼. 공정가치로 적어. 그럼 벌어진 차이는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돈이잖아. 그러니까 자산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원가라고 보고 여기다가 5만 원을 더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산을 일괄해서 사요. 하나씩 사면 돈 준 게 딱 구분이 될 텐데 몰아서 한꺼번에 사. 자, 자산을 일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의 취득 원가를 이제 쪼개줘야 될 텐데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따라서 안분하고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을 하고 다만 시장 가격이 없으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의
현금 거래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 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 즉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쓸 수도 있다. 사례 봅시다. 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사요. 건물 샀으니까 건물이라고 적어야 되고 토지 샀으니까 토지라고 적어야 되는데 돈을 건물값 얼마, 토지값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그냥 현금으로 몰아줘 줍니다. 150만 원. 보통 그러겠죠. 저 빌딩을 사야 되겠는데 토지는 얼마고 건물 얼마고 이렇게 따로따로 돈 주는 게 아니라 저거 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까지 같이 사는 거죠. 어떻게 해라? 상대적인 시장 가치를 안 분할해요. 자, 이 돈은 150만 원 주고 샀지만 이 건물의 공정 가치는 80이고 이 토지의 공정 가치는 16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비싼 건데 싸게 탔다는 얘기죠. 자, 쪼개줘야 되겠죠? 자, 이 150만 원을 8과 16을 더해. 8과 16을 더해요. 8 플러스 16 분의 건물이 8이잖아. 8. 이렇게 계산한 게 왜 24네요. 24분의 8은 5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가 토지겠죠. 150만 원에서 8과 16을 16으로 한 게 토지가 된다. 그래서 얘가 건물 50, 토지 100 이렇게 상대적인 시장 가치로 안 보내서 적거라. 이런 얘기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구건물 철거. 자, 구건물 철거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쓰러져가는 건물을 확 쓸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사는 경우가 있고, 자, 원래 이제 자기가 쓰던 건물이에요. 이걸 통째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 거는 이게 원래 자기 건물이야. 너무 오래됐어. 이게 다시 쓸고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요 얘기하네요.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사요. 그러고 나서 이걸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 이렇게. 이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쓰려고 사면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근데 이거를 왜 산 거예요? 이 취득한 목적이 뭐야? 이거를 싹 쓸어버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건물을 사는 게 아니야. 땅을 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괄 구입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만 구입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의 원가는 없어. 자,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겠죠? 이거 쓰는데 돈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비용이 생기면 이 토지의 원가에다가 합칩니다. 철거비가 들면. 왜요? 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뭐야?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려면 이걸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철거비도 비용 처리하지 말고 토지 원가에 가산해라. 근데 혹시 이걸 철거하다가 잔존물이 나와서 뭐 고철을 내다 파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은 빼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취한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의 원가에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 사례 이제 봅시다. 사례 1번. 구입 즉시 철거하고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150만 원에 삽니다. 토지 건물 사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샀다니까. 건물은 산 게 아니야. 토지 150 적으시면 되겠죠. 자, 현금으로 나갈 텐데. 자, 추가로 철거 비용이 더 나갔어요. 그럼 10만 원 여기다 더 더하면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더해. 10만 원. 그래서 토지 원가를 늘려주시면 되지. 잔조물을 내다 팔고 돈 받은 게 있다고 돈 받고 요걸 줄여주면 되겠지. 토지 원가를.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거예요. 원래 자기 건물이야. 이제 건물이 자산에 잡혀 있겠죠. 어? 토지도 잡혀 있고. 근데 이제 건물을 쓸어버리고 다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안 날아가고 건물만 날아가는 거야.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처분 손실로 반영합니다. 이 장부 없애버리고 뭐 돈 안 받고 없어지는 거니까 처분 손실 처리해. 장부가액 제거하고. 그리고 이때도 철거 비용이 들잖아.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네.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봐봐요. 예제 봅시다. 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 취득금액이 8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 붙어 있는 자산이야. 이렇게. 자, 이제 건물이 철거가 허물어졌으니까 건물을 장부에서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건물 80만 원. 그것에 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에 60만 원을 제거하면 장부 금액을 제거한 거예요. 건물이 쓰러져 없어졌으니까. 그걸 바로 요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철거비가 나가. 현금 5만 원. 그럼 이거 뭐라고 해요? 비용 처리하잖아. 철거비?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요형자산 처분 손실에다가 합쳐요. 5만 원을. 이렇게. 그래서 요형자산 처분 손실이 25만 원이다. 이런 얘기네. 상황이 좀 다르죠. 완전히 토지와 건물이 쓰러지는 건물이 있는데 샀다. 왜 샀냐? 저걸 철거하고 새 건물 지을 거다. 이거 건물을 산 게 아니라니까. 토지만 산 거야. 여기 원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죠. 건물 없어졌으니까 다 제거해. 그리고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는 처분 손실에다가 더 늘려주시면 되지. 뭐 일부러 철거비 이렇게 또 만들 필요 있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봅시다. 자, 유형자산을 증여받습니다. 공짜로 받아요. 받았으니까 장부에 적기는 해야 되겠지. 뭐 건물을 받았으면 건물이라고 써야 돼. 근데 돈 준 게 없잖아. 기타 무상으로 받으면 자, 건물 받았어요. 무상으로. 돈 준 게 없잖아. 돈을 주면 여기다 적고 여기다 딱 적으면 되는데 돈 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적으라고요? 이 자산의 공정한 가치로 적어요. 네? 취득원가를 합니다. 예제 봅시다.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치 100만 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네요. 그럼 토지 적어. 돈 준 게 없잖아.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야?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적어. 그리고 상대방 이름은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죠.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돈 준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는데 비용이 현금으로 또 나가네요. 2만 원. 자,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이전 비용이 들면 이 자산을 원가에 가산시키면 되겠죠. 그 토지가 100만 원에다가 2만 원 합친 금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